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98페이지. 그 수요와 공급의 그 탄력성이 있어요. 그죠? 탄력성. 요 탄력성 문제는 요 연관된 문제가 시험에 총 6문제가 있어요. 탄력성 연관된 문제가 6문제인데 우리 시험에는 보통 탄력성과 연관지어서 해마다 시험에 4문제 이상이 나와요. 4문제 이상. 그럼 40문제에서 약 4문제만 잡아도 10%죠. 요도 요 부분 자체가 좀 시험에 많이 노는 부분이에요. 그 탄력성 자체는 좀 잘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탄력성은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첫째가 탄력성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두 번째가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 세 번째가 이 탄력성의 상대적 탄력성이에요. 그 외에는 요 자체를 이제 응용하는 문제예요. 응용 문제인데, 요 응용 문제들은 알 때 가면은 계속 저 투절 앞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되기 때문에 쭉 봐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이해인데, 탄력성 페이지는 98페이지. 8페이지. 우리 이 탄력성 같은 부분은 뭐라 한가 하면요. 좀 이해를 해놓으면은 한 장에 끝날 문제를 암기를 하면은요. 10장을 다 외워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많은 부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력성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제일 많이 설명해요. 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제일 많이 설명해요. 수요의 요 가격 요 탄력성. 요로서 가장 많이 설명해요. 보통 탄력성은 영어로 이레스틱에 첫 따서 그냥 보통 E로 많이 이야기해요. E 탄력성. 여기 첫자 이레스틱 이로 많이 써요. 이레스틱. 뭐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 보니까 뭐 98페이지 쭉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것은 아무 쓸모 없는 내용이고 간단히 볼 때 이제 이거 우리 한번 이해인데요. 자, 우리가 이 해당 주택의 요 가격이 있어요. 그죠? 가격. 해당 주택의 가격이 있어요. 요 가격을 만약에 인상시키거나 인하시켜요. 그죠? 시키면 수요량은 변화하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해도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죠. 반비례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요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면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에요.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겠죠. 이 관계를 뭐라 불러요? 반비례 관계. 이를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 불러요. 수요의 법칙이라 불러요.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요 반비례 관계가 얼마 정도로 발생하는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 요 수요의 법칙의 법칙의 반영 정도가 얼마인가 요 반영 정도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알아요? 반영 정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이론들을 설명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 그대로 일정한 성질을 표시하는 데서 정성적이라 불러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다 하는 것은 성질이죠. 일정한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양으로 표현하는 것, 수량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량적이라 불러요. 일정한 수량은 양, 정량적. 쉽게 말하면 계산 문제가 대표적인 정량적 지표예요. 있잖아요?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거는 뭐였습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했다 하는 이 수요 법칙은 정성적 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만다고요? 10%를 만약에 한번 인하시켜 본다 해봐요. 물론 인상시키면 가격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인하시켜봐요. 이때 이 수요량이요. 얼마요? 5%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맞나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똑같이 똔똔으로 10%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뭐요? 20% 증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세 가지 한번 써본 거예요. 물론 가격이 상승했다면 수량은 감소했겠죠. 거꾸로. 그죠? 똑같아요. 자, 근데 이 경우는요. 가격이 10 바뀔 때 수량이 5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0의 5는 몇 배예요? 또 근데 10의 5가 반배지 무슨 두 배고 10에 대해서 5가 반이지 무슨 2라 5에 대해서 10이 두 배지. 맞나 안 맞나요? 미안채? 이거는요 0.5가 되는 거죠. 뭐가요? 0.5. 그러니까 10을 변화시키는데 양 기껏해 반이 2분의 1 0.5 바뀐 거죠. 이때는 얼마요? 10에 10이니까 똑같이 한 배. 배수 한 배. 이 배수가 곱수예요. 곱수. 뭐요? 배수는 곱하기 수고 그 역수가 나누기예요. 그래서 가감성제 할 때 그죠? 그때는 거예요. 성이 뭐요? 곱하기. 그죠? 성 곱하는 것. 그럼 5의 5배는 25잖아요. 그러면요. 10에 뭐요? 반이 5잖아요. 그래서 다시 5값은 배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양이 몇 배로 바뀌는가? 이는 반배. 요거는 한 배. 요건 몇 배? 두 배. 이게 맞다. 이게 바로 탈선 값이에요. 0.5, 1, 2 이게 탈선 값이에요. 그 시험 치면은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20% 증가했다면 뭐야? 탈선 값을 얼마인가 하면 얼마? 2가 답이 두 배가 2. 뭐요? 2가 답이에요. 되나요? 이게 답이에요. 이걸 틀리고 온다니까 신기해 죽겠죠? 왠가 자꾸 다른식으로 계산식으로 너무 계산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냥 가격에 대해서 양이 몇 배로 바뀌느냐 이거다 보면 돼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이때 이 가격과 양이 똑같이 바뀌는 이것을 항상 단위 탈지라 불러요. 뭐요? 단위 탄리적이다. 단위 탄리적이다. 이랬어요. 이때 요보다 값이 크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바뀔 때 양이 훨씬 가격에 대해 양이 훨씬 크게 바뀐다는 거죠. 탄력적이다. 그죠? 탄력적이다.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양이 더 작게 바뀌는 것을 뭐다? 좀 반대로 비탈적 붙이는 앞에 이걸 비 되나요? 아니 비탈적이다 하면 돼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요. 수요 법칙의 반영 정도를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되나요? 숫자로. 그러니까 정량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 법칙의 반영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수요 법칙이 크게 반영될수록 탄력적이네. 그죠? 수요 법칙이 작게 반영될수록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11이 낼 수 있겠네.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수요 법칙의 반정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나요? 같은 말이에요. 수요 법칙의 반정도가 작을수록 비탄력적, 클수록 탄력적.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법칙이 크게 적용될수록 공급이 탄력적, 적게 반대할수록 공급이 비탄력적. 되나요? 요 말이에요. 그럼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해당 주택의 가격이 변할 때 요 수요의 법칙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알아보는 배수이다 해도 좋고, 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하여 수요량이 몇 배로 변하는 걸 알아본다 해도 좋고, 맞나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산 보면 돼. 일단 되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리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 이렇게 묻겠죠. 수요의 만약에 가격 탄력성은 묻는단 말이에요. 성은 이거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묻겠죠.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항상 뭐요? 이 분자가 앞에 가요. 뭐가요? 우리 결혼했어요? 아니, 아가씨하고 했다고? 그럼 제일 큰 이름 뭐예요? 제일 큰 이름이? 성환? 그럼 이러죠? 애 낳자마자 성환이 엄마 이래 부르지? 아직도 영자식하고 따라다니잖아. 성환이 엄마 이래 한다,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애 이름 먼저 가요, 분자. 엄마가 와요. 이해갑니까? 보통 우리 우리나라 일본의 공통이에요. 앞쪽에는 이게 뭐야? 부모와 분자, 앞쪽이 분자로 보면 돼요. 성환이가 아들, 어미가 뭐야? 부모, 맞나요? 아, 부모가 미치고 위에가 분자지, 맞나요? 그러면은 이게 이리 탁 쳐졌잖아요. 이렇게 탁 그런 거야. 뭐라고요? 왜 쓰르시? 원래 이게 뭐야? 이게 예를 들어서 4분의 2가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이걸 원래 이걸 쓸 때는요. 이게 원래 이게 정확한 용어예요. 분자, 부모, 맞나요? 이건데 컴퓨터 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끄는 하면요. 이럴 거 버려요. 컴퓨터 용어에서는 이럴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학자들이 이걸 문자부터 하면 귀찮거든. 이거 문자부터 찾아야 돼요. 보통 이 슬래시죠. 이렇게 쳐버려요.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위에 거 나누기 또 앞에 거 나누기 뒤 거예요. 되나요? 이게 앞에 게 분자, 부모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요? 2 나누기 4하면 된단 말이에요. 헐? 그게 얼마 되는 거예요? 볼 것 없이 0.5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뭐만? 어차피 시험 내가 하면 계산기 쓸 거니까. 뭐 할 거니까? 우리 시험 계산기 써요. 그냥 항상 뭐요?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아, 부모 분자 필요 없어. 그냥 항상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또는 앞에 거 나누기 뒤 거. 콜? 그럼 되지 뭘. 그럼 시험 문제도 뭐 된다고요? 수요일 가격 딱 주면은 항상 뭐다? 앞에 게 분자나 위에 거라고. 콜? 그럼 딱 소리 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수요가 수요량이죠? 아, 수요가 수요량이잖아요. 피 가격이죠?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수요량이 얼마? 5잖아요. 그냥 5. 나누기. 가격이 얼마? 얼마? 다 끝나지 뭐. 이러면 되지 뭘. 그래서 항상 공식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공식을 가지고 그냥 답을 찾아놓으면 되는 거야. 뭐요? 그 수요에 가격 따라서 가면 앞에 수요에 의에다 탁쭉 쓸 거면은 아, 그냥 수요랑 나누기 가격 하면 답 끝나죠. 맞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요량이 20이잖아요. 수요량 20 맞죠? 아, 20 나누기 10 하면 답은 2지 뭘. 참 쉽죠?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연습은.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그냥 익히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러면서 또 맨날 와 이러면서 또 틀리고 온다. 신기해 죽겠어, 나는. 자꾸 외우니까 그런 게 외우지 말고 그냥 수요의 가격 따라서 하면은 항상 분자가 항상 앞에 간다. 우리나라 뭐요? 앞에 게 분자예요. 수요가 분자, 수요량이니까 뒤에 가격. 그냥 슬래트에다 딱 꺼버리면은 수요랑 나누기 가격 하면 끝나요. 콜? 이거 계산 문제 볼 거예요. 되나요? 이거 계산은 더 쉽죠? 자, 두 번째 발대기 하나 있어요. 볼게요. 두 번째 응용 문제. 이거 보면 꼭 탈선 가지고요. 이 기울기에다 갖다 붙여요. 기울기. 되나요? 앞에 얘기했죠. 이걸 꼭 익혀야 되는 게요. 요거는 탈선에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유형이 6가지야. 몇 가지요? 6가지인데, 4가지는 내 문제를 꼭 놓는다니까? 내 문제가. 6개에서 4개 같으면 엄청나죠? 40개에서 4개 놓은 생겨보세요. 많죠? 그게 봐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응용 위한 두 번째. 나머지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이 기울기와 탈선 값이에요. 뭐요? 곡선의 기울기와 탈선 값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한번 꺼볼게요. 자, 이해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요 그래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요? 그래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이론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론을 설명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뭡니까? 좀 자세히 해주려고 그래프를 하는 작업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프 설명하려고 이론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설명하려고 그래프를 가지고 뭡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작업도로 설명하는 거지. 이해가죠? 그럼 그래프는 그냥 우리는요, 그래프에 생긴 모양만 이해하면 돼요. 뭐요? 그래프에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긴 모양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는 모양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콜? 항상 보면 뭔가 하면요, 그래프가 딱 놓으면 그래프 공부하고 앉아있어. 속이 타지. 그래프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작업 도구이지. 우리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 만들지 않습니다.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뭡니까? 하나의 작업 도구로 가져온 거예요. 콜? 그 그래프는 항상 뭐죠 본다고요? 생긴 결대로 보면 돼. 뭐대로? 생긴 결대로 보면 돼. 그럼 여기 우리가 뭘 준다고 보통? 해당 쪽에 가격을 주잖아요. 그죠? P. 되나요? 가격 주잖아요. 주고 여기 이제 양을 줘요. 뭐요? 이거는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다 항상 똑같아요. 근데 생긴 모양이요. 그래프는 제일 극단적 딱 두 개 있어요. 하나가 수지가 아니면 수평. 이게 제일 극단적이에요. 뭐요? 수지가 아니면 수평. 이게 제일 극단적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있겠죠? 이런 그래프. 뭐 있다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 자, 어떤 그래프예요? 수지 그래프. 그죠?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를 만약 우리가 100을 잡아요. 뭐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세요. 100을 잡아요. 100 잡아요. 지금 이 폭과 이 폭이 똑같은 지금 현재 모양이에요. 되나요? 제가 요 눈금자 3개를 이용했어요. 100, 100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뭐요? 3개 더 올려봐요. 그럼 이게 200이죠? 그럼 뭐가 정했어요? 요 P 쪽, 이쪽이 P 쪽이죠? 그죠? 이쪽이 지금 현재요. 딱정 가분이 뭐요? 변화분이 100이에요. 100. 되나요? 100이 변했어요. 요 폭이 뭐요? 딱 100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100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가격이 여기일 때나 양이 똑같죠? 맞나요? 왜? 그럼 수직이니까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요, 양은 변화분이 뭐요? 0이네. 그죠? 그럼 그래프가 수직이 돼버리면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양의 변화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0 나누기 100은 뭐예요? 0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요게 예를 들어서 100이 바뀌는데 양의 변화분은 0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 곱하면 0이 되는 거예요? 0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숫자든 간에 0을 곱하면 항상 0이 나와요. 맞나요? 그 이유는요, 가격은 100이 바뀌는데 양의 변화는 0이니까 양이 전혀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그래프가 수직이 되면 뭐가 되면요? 타겟 값은요 0이 되는 거예요. 뭐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분이 0이잖아요. 0이니까 어떤 수에다가 뭘 곱하면 0일까? 0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달성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값이 제일 작을 때 값이 0이에요. 0. 이때는요 완전 비탈적이라 불러요. 뭐요? 뭐 탈적? 완전 비탈적이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탈성이나 공급의 탈성에서 값이 제일 작은 값은 0. 완전 비탈적이에요. 완전 비탈적이에요. 비탈적 비슷한데 완전 비탈적. 근데 만약에 요 그래프가 역으로 하나의 수평이에요. 수평. 뭐요? 수평이 돼요. 수평이에요. 이때 만약에 뭐 한다고요? 가격을 100만큼 올려봐요. 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계속 나가겠죠? 만나질 않아요. 맞나요? 요거는 가격을 조금만 변화시켜도요, 양이 무한대로 가버려요. 안 그래요? 왜? 만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이 탄소값이 수평이 되면, 이는요, 탄소값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탄소값은 제일 작은 값이 0. 물론 수요의 가격 탈선과 공급의 가격 탈선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큰 값은 무한대예요. 그럼 탄소값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말하면다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써요.
근데 만약에 곡선의 모양이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그건 안 따져요. 무지 이렇게 만다 길고 상다 이렇게 좀 가파라요. 뭐요? 가파 서 있으면 맞나요? 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정갈하죠? 정갈하죠? 서 있으면 양이 바뀌지 않지만 조금 정갈하죠? 정갈하잖아요. 육안을 봐도 가격은 요만큼 바뀌는데 양은 요만큼 바뀌잖아요. 해봤자 한 2바퀴 있겠네. 그죠? 10바뀔 때. 그럼 약값이 0.2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가 있으면 뭐 한다고 이거는요. 완전 비이탈이 아니라도 이거는요. 비이탈적이 돼요. 뭐요? 귤기는 우상향 안 따집니다. 그 여하튼 서 있으면 뭐 된다고요? 이거는요. 가격이 많이 바뀌어도 양이 적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 있는 방향이 가격 쪽이잖아요. 결이 맞나요? 근데 서 있으니까 양의 폭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게 양쪽이니까 누워있는 게 양이 많이 바뀐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곡선이요 이렇게 수평은 아니라도 상당히 뭐요? 수평에 가까워요. 이럴 수 있죠? 요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갈 수 있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보면요. 이러다 결국은 여기서 만나요. 그죠? 수평은 안 만나 가지만은 이쪽 길이 있으면은 여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면 어떻게 겠습니까? 그래 보면은 여기서 요만큼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럼 고작 가격폭은 요만큼인데 양의 변화폭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가격보다 양이 훨씬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봐도, 육안을 봐도 뭡니까? 한 좋게 7배 되겠네. 그죠? 달성값 7. 요리 간단 말이에요. 왜? 달성값은 0부터 무한대니까. 그래서 결이 서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비탄력적. 왜? 서인 쪽이 가기 쪽이니까 가게는 많이 움직이는데 양이 적게 바뀌고 누워있을수록 뭔다고요? 누울 쪽이 양쪽이니까 가격이 조금 바뀌더라도 양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 뭐다? 완전 비슷하진 아니라도 그냥 이는요. 완전 하지 않으면 달리하면 돼요. 탄력적. 맞나요? 그럼 이제 크게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수직은 완전 비탄력적. 수평은 완전 탄력적. 수직은 아니라도 수직이 가까우면 비탄력적. 그죠? 그 다음에 수평은 아니라도 수평 가까우면 탄력적. 그럼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움직이고 누워 있으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뭐요?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맞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제일 큰 게 하나가 비가 많이 온다예요. 뭐요? 비가 많이 온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되나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움직인다. 또 어떻게 보죠? 비가 서서 온다. 뭔다고요? 비가 누워와요? 서서 와요? 비가 서서 오죠? 비가 서서 오니까 비탈길이지. 뭐요? 비탈길. 비탈수록 뭐요? 각이 많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비가 서서 온다. 그죠? 뭐 이런 결대로 보면 돼요. 그죠? 결대로 서가 있으면은 피 쪽이니까 각이 많이 움직이고 양이 적게 움직이고 누워 있으면 뭐 한다고요? 양쪽이 뻗어 있으는 거니까 그죠? 양이 많이 움직이고 각이 적게 움직이고 그 비가 많이 온다. 비탈질수록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콜? 이걸 한번 좀 더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부조사는 보통 비탈직이거든요. 공급이 뭐요? 하나가 비탈직이면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되나요? 볼리고 여기는 이제 한 개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한 개, 일단 뜻은 이해가십니까? 그냥 이거는 큰 뜻이 그래프 작도법상. 뭐요? 그래프 작도법상 문제다. 서가 있는 것은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누워 있는 것은 양이 많이 움직인다. 맞나요? 그래프 작도법상 그렇다. 자, 이제 있습니다. 봐야 돼요. 자, 이제 이걸 한 개 정리해야 되죠. 구분에 탄력적이 있고 뭐가 있고요? 저기 있고 비탄력적
탄력적이 있어요. 이때 탄력적이다, 비탄력 할 때 일단 탄력성 값을 보면 값을 보면 탄력적일수록 일단 탄력성 값이 크다. 뭐요? 탄력성 값이 뭐하다?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성 값은 적다. 우리 봤지만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값이 더 적어지면 즉 0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 맞나요? 0은 완전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 값이 제일 큰 게 무한대인데 값이 커서 무한대 쪽으로 가까워 가면 갈수록 탄력적.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탄력성 값이 이렇게 뭐예요? 5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왜 값은 무한대가 있으니까 이런 것보다 뭡니까? 0.5 이런 것이 더 비탄력적인 거죠. 그죠? 값은 일단 작은 게 비탄력적. 클수록 탄력적. 그럼 클수록 뭐다고요? 이런 것은요. 이게 수요의 탄력성 같으면은 수요 법칙이 5배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1 움직일 때 수요량이 5 움직인다는 거죠. 맞나요? 어떤 방향으로? 반비례로.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이 5배로 5 감소하는 뜻이죠. 안 그래요? 맞나요? 이는 1당 0.5 바뀐다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에 대하여 양이 크게 움직일수록 탄력적, 작게 변할수록 비탄력적, 그죠? 이 말이고요. 그러면 가격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전혀 바뀌지 않냐면 완전 비탄력적. 맞나요? 양이 전혀 안 바뀌는 게 0이잖아요. 수직.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의 기울기예요. 뭐요?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곡선의 기울기가요. 탄력적일수록요. 수요든 공급이든요. 이를 만약 우리가 Q를 주고 Z를 주고 P를 주면요. 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뭐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죠? 수평은 완전 탄력적. 맞나요?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뭐예요? 누워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때 곡선의 기울기를 말한가 하면 이때는요. 이런 것을요. 이런 경우는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는 거예요. 뭐요? 기울기가 뭐다? 작다는 거예요. 기울기는 작다. 이게 많이 누웠다 했어요. 기울기가 크다면 안 돼. 누워있는 게 기울기가 작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작다. 이래서 만다 기울기가 뭐요? 완만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요? 완만하다. 결국 기울기가 누워있는 게 뭐요? 양이 많이 변한다. 뭐가 많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가격보다 가격에 대해서 양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탄력적이잖아요. 맞나요? 가격의 변화폭보다 양의 변화폭 큰 게 탄력적이죠.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이런 곡선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Q가 있고 저 P가 있고 저리 있으면은 이런 곡선 어떤 거 이런 거는요. 이거는 다 서가 있는 거죠. 딱 이거를 봐도 양 변화폭은 적고 가격이 많이 움직이겠네. 그죠? 이거는 양폭이 적잖아요. 가격폭이 적잖아요. 양폭이 크고. 이거는 가격폭이 크고 양폭이 적잖아. 넓이가. 안 그래요? 그죠? 이것은 뭔다고요? 이런 것은요. 기울기가 뭐다요? 기울기가 크다 하는 거예요. 뭐요?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기울기가 가파르다. 뭐요? 가파르다. 기울기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서 있는 거니까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맞나요? 이건 누워 있는 거니까 누워 쪽이 양이니까 양이 많이 움직인다. 뭐대로? 결대로. 뭐대로? 결대로. 서 있으면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누워 있으면 양이 많이 움직이고.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한 개 적어놔요. 우리가 보통 이런 길을 뭐라 불러요? 이런 길을 수평진 길을 뭐라 불러요? 탄탄대로. 뭐요? 탄력적일수록 뭐요? 탄탄대로. 뭐요? 숲에 가깝다. 고든 길을 뭐라 불러요? 탄탄대로. 맞나요? 이런 길을 뭐라 불러요? 비탈길. 뭐요? 비탈길이니까 뭐요? 비탄력적. 가파른 길. 비탄력적.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가 서가 있으면은 비탈길, 비탄력적. 누워 있으면 탄탄대로 탄력적. 되나요? 나중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작 시험용 장난 요까 쳐요. 기울기 가지고. 되나요? 저거는 너무 잘 알아요. 값이 클수록 탄력적, 작을수록 비탈 알거든요. 요까 장난 쳐요. 기울기가 서가 있는 게 비탄력적. 기울기가 큰 거예요. 비탈길, 가파른 길, 비탈길, 기울기 크다. 콜? 그래서 요거는 꼭 봐주십니다. 이 가지고 금이지 뭐부터 다 장난치는 거예요. 균형까지. 되나요?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정확한 용을 잡아 놓는 거니까 정확한 용어만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뭔다고요?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내용은 이거 주 답으면 돼요. 뭔다고요? 내용을 주 답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뭘 망가면요. 개념에 약간 상태에서 자꾸 내용을 외우려 하니까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용은 주어 담는 거야. 뭐라고요? 개념이 헷갈리는 거지. 그 자꾸 뭐 한다고요? 개념이 약간 자꾸 내용을 외우니까 공부할 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부 뭔지 하려고? 공부도 하고 세부도 해야지. 안 그래요? 자꾸 공부하는 분량을 줄여놔야 나중에 다른 공부할 때 편하단 말이에요. 알겠지? 다음. 자, 이 됐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많이 따져요. 극단적 곡선 글을 볼 때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Q 재료가 있고 P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좀 수직 가까운 그래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또 조금 뭐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죠? 있을 거고. 쌍곡선. 또 상대 또 뭐한다고 이런 가까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이쪽 길은 뭔다고요? 좀요. 이쪽 있는 점들은요. 좀 비탄적인 쪽. 맞나요? 이쪽은 좀 누워있죠? 좀 탄력적인 거. 이쪽이 이제 쪽은 이게 좀 단위탄력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곡선을 해도 우리 수요곡선이요. 사실 이렇게 바로 수직이 없어요. 보통 이런 곡선 그리지. 뭐요? 이렇게 그리지. 요런 곡선 거의 없어요. 이건 하나의 그냥 뭐예요? 수리화시키는 거지. 이해갑니까? 현실적으로 수직 곡선은 없습니다. 다 이 곡선 모양이에요. 곡선 모양. 곡선 모양이 평균상 우리가 뭐 이래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곡선 모양 같으면 사실 여기 가깝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쪽은 좀 이쪽에. 이쪽은 또 이쪽에. 맞나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점이 달라지면은요. 타자값 다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또 서가 있는 쪽은 뭐다? 비탄력적. 누운 쪽은 탄력적. 동그라미 돌아가는 점 단위 탄력적. 되나요? 다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해가나요? 그 뜻이에요. 다음. 왜냐하면 서간 쪽은요. 가격이 많이 바뀌도 양이 작게 바뀌잖아요. 이쪽은 가격이 많이 바뀌도 양이 작게 바뀌잖아요. 좀 누워있는 쪽은 어때요? 가격이 조금 바뀌도 양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뭐요? 좀 우하얀 곡선을 그리면 직각 쌍곡선 말고 우하얀 곡선을 그리면요. 각 점마다 각이 달라져 버려요. 탄성이. 이쪽은 조금 비탄력적인 쪽. 이쪽은 좀 탄력적인 쪽. 이쪽은 좀 단탄력적인 쪽. 맞나요? 다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설명할 때 편의상 직선을 그리는 거지. 원래는 뭡니까? 우하얀 곡선이에요. 곡선. 뭐요? 곡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점에 따라서 곡선의 각 점에 따라서 달라서 값은 다른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다음 봐놓으시고 넘어갔어. 이제 그걸 적어놓은 게 우리 뭐요? 그 100페이지. 어디요? 100페이지. 있나요? 10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단 여기 몇 개 되었을까? 5개죠. 박스 안에 요걸 포함시켰잖아요. 수직과 수평을. 그죠? 포함시켰죠. 그 사실 우리 근데 수직하고 수평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완전 비탄력적이 또 비탄력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완전 비탄력 다스를 달았을 때만 수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고. 수직의 가격 따라서 크기와 초록수 관계 이런 배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뒤에 설명할 거고
그 102페이지 있나요? 있나요?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그거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뭐요? 두 번째는 요거를 정리한 거예요. 요건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걸 한번 그냥 그래프 그려놓은 거거든요. 요걸 정리하는 게 요겁니다. 세 번째가 상대적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뭐요? 이게 상대적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게 별표 3개짜리예요. 뭐요? 요거는 단타식 이용함밖에 안 돼요. 계산 문제는 하나. 요거는 그냥 그래프에 접목시켜서 보는 기본 모형이고요. 요게 이제 응용이에요. 요게 별표 3개짜리예요. 이게 응용이 가는 건데 이제 이것을 뭔가 부르면요. 유시가 뭘로? 상대적 탈성이라 불러요. 뭐요? 상대적 탈성이다 있어요. 이렇게 써요. 상대적 탈성이다. 되도록이면 살살 시간 날 때, 요거 할 때는 살살 시간 날 때는 그냥 책에다 살살 봐요. 책에다 줄거를 살 써놔요. 되나요? 써놔요. 나중에 굳이 필기 하려면은, 우리 동영상 있죠? 동영상 딱 틀어놓고요. 그리 딱 해놔놓고 가운데 딱 보면 필기 딱 잘 됐을 때 딱 시작해놓고 정식으로 뺏기면 돼요. 콜? 그럼 노트 이쁘게 놓으시. 따라 쓸 때는 뭐, 얼핏 모르니까 안 그래요? 그냥 딱 그래놓고 정지시켜놓고 필기하면 돼요. 아, 그럼 늦게 써야 되겠다. 여기서 더 나오잖아. 안 그래요? 그럼 돼요. 동영상이 있으니까 찍어놓은 게 안 그래요? 그치. 이 상대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이 말은요, 두 조건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겹 있는 거는 편파적. 두 개 다 있는 거는 뭐죠? 상대적. 되나요? 물론 어떤 자 미국에서 편무적 쓰게 돼요. 편파적. 근데 미국에도 쌍무. 되나요? 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상대적은요, 두 조건을, 이거는요, 비교라는 거예요. 뭐요? 비교라는 거예요. 두 조건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한 데서는 항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맞나요? 이때 두 조건을 뭘 따진가 하면요. 수요 쪽은 뭘 따진다고 해서는요. 구입 조건을. 뭐요? 조건을. 공급은 생산이나 판매 조건을 따져요. 뭐요? 조건을 따져요. 수요는 구입 조건, 공급은 생산이나 판매 조건을 따져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그 102페이지부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적어요. 그 책 끝나면 나중에 보면 검증하면 돼요. 그 쓸데없는 내용들이 책에 있는 거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되나요? 두 조건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수요 같은 경우는 구입 조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공급 같은 경우는 생산을 판매 조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이제 이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상대적으로 조건이 뭐요? 탄력적이다 하는 말은요. 하고 비탄력적이 있어요. 뭐요? 이거는요. 예시. 이거는 예시요. 예시. 이거는 예시요. 예시. 예시란 말은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뭐요? 예시예요. 우리 보통 이 탄력적이라는 이 말은요. 실을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탄력적이다 말 안 써요?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탄력적이다 말 많이 안 써요?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 보고 다 이렇게 한 1분간 보고 있어야 돼. 얼굴을. 되나요?
왜 물어보면은 야, 너 피부가 어찌 애 피부처럼 하얗게 달래지겠냐 해봐라. 좋아 죽는다. 알겠죠? 뭐라고? 어떻게 피부가 애들 피부처럼 하얗게 달래지겠냐 해봐. 좋아 죽는다니까. 그때 1부터 보고 있다 얘기해야 돼. 콜? 좋은 말이에요. 맞나요? 달래지겠다. 좋은 말이죠? 또 차 타고 올라갈 때 뭡니까? 달력을 받아야 잘 올라간다. 오르막길에. 그죠? 그 달지기 많이 쓰는 말이에요. 피부가 참 달지기다. 그죠? 많이 쓰잖아요. 좋아 죽지라 봐라. 그죠? 그래서 달지라 말은요, 좋은 말이에요. 신축적이다. 민감하다는 뜻이고요. 좀 비탈적은요, 우리말로 하면 좀, 비탄이 좋은 말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죠? 비탄. 안 좋은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달력적은 탄탄 들어오니까, 탄탄 들어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 비탈기는 좋아요, 나빠요? 떨어지면 큰일 난다. 콜?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부할 때는요, 좀 이렇게 구분할 때는, 좀 유리한 것. 뭐요? 유리한 조건. 조건이 좀 유리하거나, 좀 뭐요? 용이하거나, 좀 긍정적인 것들은 뭔다고요? 좋은 걸 탈출하면 돼요. 좋은 조건. 되나요? 좋은 조건을 탈직이다. 조건이 좋은 게 사거나 파기 좋은 게 탈직이다. 조건이. 되나요? 근데 좀 조건이 뭐야? 좀 불리하거나 나쁜 거 있잖아요. 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뭐다? 비탈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조건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구입 조건, 공급은 생산 판매 조건이 좀 상대적으로 종전보다 좀 좋은 조건이면 긍정적인 조건이면 달력적, 좀 부정적이거나 나쁜 조건은 비탈적 보면 돼요. 되나요? 그 속에 비교를 할 때 의미 속에 우리 지금 조직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도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요. 이 생산 쪽에서 알다시피 완공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완공 기준. 이게 이제 저 많이 헷갈리니까 이까지 많이 내는 거예요. 완공 기준이 있어요. 완공 기준. 여기까지 시험 잘 내요. 이거. 그죠? 이 완공 기준 제일 많이 넣는 게 이게 단기, 장기라는 거예요. 뭐요? 단기, 장기. 한번 봐보세요. 건축업자가 건축이나 개발을 해요. 저 설명했어요. 완공이 곤란한 기간은 제가 단기를 했고 완공이 가능한 기간부터를 장기를 했어요. 맞나요? 모든 부동산은요. 완공이 되어야 대장에 등록을 해요. 등록이 되어야 등기 등록을 통해서 뭐요?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결국 장기가 되어야 사고 팔 수 있겠네요. 완공이 돼야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는 완공이 곤란한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가 비탈직되는 거예요. 단기는 사고 팔 수 없는 조건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이 비탈직이고요. 장기적이 탈직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건축업자한테 아파트를 뭡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권을 받아놨어요. 뭐요? 그 분양권은요, 완공이 되면 우선 뭐요? 등기 이전해준다는 하나의 계약이지. 맞나요? 그것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이 되면 건축물자장에 등록이 되고, 건축업자가 뭐요? 보존등기를 하고, 다시 이전등기 해준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야 공급자는 팔 수 있고, 수요자는 살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은 결국 장기라는 뜻이에요. 왜? 부동산은 등록 등기를 통해서 소유가 이전되니까. 권리 변동. 그죠? 동산은 점유지만 부동산은 등기 등록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인 거예요. 장기가 항상 달직입니다. 두 번째요. 또 볼 수 있는 게요. 이게 안 했어요. 이거 비슷한 말이 아니나 있어요. 뭐요? 놔두시고 두 번째 봅시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용도 전환이 있어요. 뭐요? 용도 전환이 있어요. 이 용도 전환 이거하고요. 공적 규제는 같은 거예요. 뭐요? 공적 규제는 같은 거예요. 공적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요. 용도 전환이 어려워요. 맞나요? 개발 제한구 이런 데는 용도 전환이 어렵다니까.
보통 대통령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래서 공적 규제가 뭐요? 강화된 지역엔 뭐다? 강화된 지역은 뭐요? 용도 전환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공적 규제가 강화되어 용도 전환이 어려운 곳일수록 뭡니까? 수요 공급이 어렵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공적 규제가 완화되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뭐요? 어떤 것을 만들거나 짓기 좋죠? 사거나 팔기 좋죠? 우리 공법상 토지거래 허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가지고 하기 어렵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잖아요. 그 풀리면 오히려 싫잖아. 그죠?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요거와 연관지어만 내는 게 요거 내용이에요. 이 공식 규제가 제일 그나마 용이하고 완화된 게요. 이게 주거용이에요. 뭐요? 주거용이에요. 이게 부동산을 보기 낼 수밖에 없죠. 공적 규제가 제일 강화되고 곤란한 게 공업용이에요. 특히 신발 공장처럼 공의 배수를 유발시키는 뭐요? 그런 뭐 더해요. 맞나요? 공업용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뒤에 뭐예요? 이런 걸 이제 보통 분리시키려 만든 게 용도 지역 지구제 이런 거예요. 주거지 못 들어오게끔 되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깊은 산 속에도 단독주택을 인정해줘요. 뭐요? 요양을 하든 뭐 산삼을 재배하든 집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단독은 깊은 산 중에서도 인정해주고요.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인정해줘요. 콜? 봤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깊은 산 중에 집주는 봤죠? 이 산삼을 재배하든 뭘 하든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요, 농촌 이런 경우는 산림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나 인정해줘요. 단독은. 되나요?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용이 가장 규제가 완화되고 가장 뭡니까? 용도제는 용이해요. 되나요? 공업용이 제일 강화되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봐야 될게요. 대체제의 수예요. 뭐요? 대체제의 수. 무시 못해요. 주로 이거는 수요 쪽이에요. 어디 쪽요? 사실 시험 칠 때는 거의 구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공급이 용이한 게 수요가 용이하니까. 뭐요? 공급이 잘 뛰어야 사기 좋잖아요. 그게 구분 안 해도 좋아요. 되나요? 한번 봐보세요. 이 대체제가 앞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사든 이 물건을 사든 맞바꿔 소비해도 만족에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물건들을 대체제라 했어요. 맞나요?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소비자들이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고르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대지수가 뭐야? 많을수록 많다고요? 더 수요가 더 달적이에요. 맞나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용도 전환이 많다고 대수가 많을수록요, 적을수록 수요가 더 비탈적이에요. 그죠? 요즘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어릴 때 딱 두 번. 하나가 추석, 하나가 구정. 언제요? 그럼 어머니가 저 손을 꼭 잡고요, 동생 손 데리고 가요. 어디요? 옛날 장날 있죠? 가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모시고 안 가더라고요. 딱 내만 데리고 가. 뭔가 하면 애들은 크니까 신발 무서 달라지잖아요. 신발이. 근데 어른들은 이 신발이 안 커지는 것더라고, 발이. 그냥 할아버지 신발 무서 딱 지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럼 딱 끝에. 그때는 간단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고무신은 흰 고무신, 내 고무신은 까만 고무신. 그걸 끝났어. 맞나요? 그죠? 그거 뭐 없어. 대체가 뭐 있어. 딱 그밖에 없어. 내 고무신은 까만 고무신, 할아버지, 아버지 고무신은 흰 고무신. 딱 이거밖에 끝났어. 단순했어. 이거 사줘. 떼쓸 것도 없었어. 그밖에 없었는데 뭐. 안 그래요? 요즘 애들 가보세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운다. 애는 요거 사게 하고 엄마는 요거 사게 하고. 안 그래요? 그만큼 종류가 많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나마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대체제가 많아야 많다고요? 좀 더 좋은 거 고를 수 있어요. 그 총각도 아직 A 많던 총각이 여자 잘 고르더라고. 콜? 여자도 아가씨도 나중에 집 갈 때 A 많던 애가 잘 고른다니까. 그 사람이 고른다고. 백조가 항상 이상한 골라와. 누가 고른다고요? 백조 씨는 항상 이상한 애 골라와. 사귀 본 적이 없으니까. 맞다고요? 그래서 항상 대체제가 많은 아가씨들이 좋은 걸 온다니까. 콜? 맛을 알거든. 뭐? 그래서 시대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안 그래요? 예전에는 시대가 뭐 정략 결혼이라 했지만 요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많이 사귀어봐야 좋은 걸 나요. 콜? 그 백미씨가 사귀어봐야 돼. 백미씨가. 뭐? 알았어. 자, 이거 외에 이제 보면요. 집을 사고 갈 때 한번 하는 게 조세 부담. 뭐요? 부담. 이게 세율이죠. 세율 같은 거. 그죠? 세율. 우리가 참 집을 사고 팔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 따라다닙니다. 그죠? 살 때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뭐요? 종합부동산세 붙다니요. 그러면 사고 팔고 할 때 세금 부담이 적은 게 더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세금 부담이 적을수록 더 사고 팔고 많이 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럼 세금 부담이 뭐요? 그죠? 이거 외에도 이제 다 응용되는 거예요. 볼래요? 이거 외에는 이따 다 붙이면 돼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해요. 지금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뭡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이자가 쌀수록 좋아요? 대출을 적게 해주거나 이자를 비싼 게 좋아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LTV. 대부비를 높거나 이제 낮아서 좋죠. 그럼 대부비를 높거나 이제 낮을수록 탄력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 반대이면 비탄력적. 또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때 자재비나 인건비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그럼 낮을수록 탄력적, 높을수록 비탄력하면 돼요. 되나요? 이게 다 응용이에요. 전부 다. 이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되나요? 콜?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내가 일단 한 개만 더 응용해 볼게요. 그 응용할 게 뭔가 하면요. 101페이지예요. 뭐요? 이걸 하나 응용해 주려고 해요. 101페이지. 수요의 가격 달성과 총수입의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볼게요. 제가 여하튼 탄력적이 좋은 거래했어요? 나쁜 거래했어요? 탄력적이 제가 좋게 좋다 했죠? 그 좋게 이게 뭐예요? 좋을수록 탈지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용, 이런 거는 책 필요 없고요. 그냥 책거 필요 없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신발 공장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공장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요 지역에 A 지역에 임대 주택의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어요. 얼마 있다고요? 그럼 임대주택의 호지수가 100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런데 여기에 신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요. 수요자의 수가 뭐요? 수요량이 입주하고 저는 계획이죠. 의도량. 이게 500이에요. 그럼 이거 이만은 뭐 한다고요? 지금 공급은 100인데 수요가 넘치는 거죠. 그 말은요. 100이 입주하고 아직 400이 기다리는 상태예요. 맞나요? 500 중에 100이 입주하고 400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이걸 뭐래요? 초과 수요라 불러요. 뭐요? 그러면 이 상황 같으면 수요자가 집 구하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게 수요가 비탈적이라는 거예요. 뭐요? 수요가 탈적이에요? 비탈적이에요? 수요가 비탈적이지.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요, 이 임대인은
수입을 올리려면은 임대료를 다운시켜야 돼,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줄일 수 있는데. 아, 초과 수요인데 안 그래요? 아니, 올려야지. 여기 있는 사람이 까부는 것만 하면 돼. 방 빼라 하면 돼. 니 말고도 올 사람 줄을 수 있어. 안 그래요? 그 이때는요, 올라면요, 임대료를 올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 말이라고. 이런 게 임대료 다운시켜 봤자요, 공급자만 손해요. 안 그래요?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수요가 비슷하게 말은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말이에요. 뭐요? 숫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초과 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니까 수요자가 집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공급자는 집을 임대하기 좋은 상황이고. 맞나요? 이 말이지. 근데 만약에 B집을 보니까 이것만 파괴요. 되나요? 임차인이 수요자니까 집 구하기 좋은 나쁜 그것만 파괴요. B집을 보니까요, 똑같이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100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그래서 수요량이요 20밖에 없어요. 얼마요? 그 중에 80이 공실이라. 맞나요? 맞죠? 이때는 수요자가 집 구하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집 비어 있잖아요. 이때는요, 수요가 뭐다?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수요자, 임대인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낮춰야죠. 맞나요? 이 말이에요. 올린 집에 있던 임차인이 올리지 않은 집에 이사 가버려요. 그러면 있던 임차인도 도망가 버려요. 맞나요? 이 말이라고요. 알겠죠? 이래 영역들 앞에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수요가 달리치기다 하면 수요자가 집 구하기 좋은 상황이다. 구입 조건이 좋구나. 그 말은 뭐겠어요? 방이 텅텅 비었구나 이 말이지. 안 그래요? 그때는 임대 다운시켜줘야 그나마 옆에 사람 이사 오지. 그죠? 수요가 지금 비슷 안 좋은 거죠? 수요가 구입이 어려운 거니까 이는요, 요 집에 방이 귀하구나, 방이 없구나. 그때 당연히 올려도 괜찮겠죠? 올수록 유리하다 이 뜻이에요. 이거 설명있는 거예요. 여기 가장 기본적 사이클이에요. 되나요? 그렇게 계산지 선지 보면 되는 거고. 참고로 한번 볼까요? 볼까요? 확인해서 봅시다. 확인 앞서. 103페이지 보입니까? 별거 없어요. 다 이런 문제밖에 없어요. 28회 작년 문제네. 안 그래요? 맞나 안 맞나요? 올해 문제. 올해가 28회였죠. 지금 내년이 29회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요, 매번 합의 해줘도 자꾸 책들 보고 외우고 앉아있어. 뭐 하는 건 모르겠어. 그리고 어려워 죽겠다 해. 맨날 어렵긴 개뿔 어려워. 갖다 갖고. 그죠? 우리 한때 실력 갖고 해요. 책도 하지 말고 콜. 좋다 유리하다면 달력적, 나쁘면 비달력적. 되나요? 옳은 거죠. 수요의 가격타성이 1보다 적대요. 그럼 수요의 가격타성이 1보다 적으면 달력적이에요, 비달력적이에요? 전체 생각해요. 다세값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단위 달력적. 1보다 적으면 비달력적, 1보다 크면 달력적. 전체 생각해봐요. 그러면 1보다 작으면 비달력적이죠. 그럼 수요자가 집 구하기 안 좋은 상황이네요. 이때죠. 수요가 비달력적이라며요. 수요의 달성이 1보다 적대했습니까? 그럼 수요가 비달력적이니까 수요자 집 구하기 어렵죠. 이때는 임대를 올리면 총수입 증가하지. 맞나요? 임대주택의 호수는 100개인데 들어온 수요자는 500명이라며요. 그 수요자가 집 구하기 어렵지. 저렇게 임대를 올려야 총수입 증가하지. 안 그래요? 그럼 틀렸죠? 임대료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다 해야지. 안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봐라. 금방 이렇게 아주 꼴깨떻게 태어나고 또 이전에 뭐가 있다. 똑같은 말인데. 그만큼 응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는 거하고. 안 그래요? 자, 연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요. 조금 이해가 되면요. 학교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요. 자꾸 내용 까먹어버려요. 되나요? 아니, 한 개는 뭐해? 문제 풀 줄 모르는데. 두 번째. 대체제가 있는 경우입니까? 없는 경우입니까? 대체제가 있는 경우는 말해주면 이제 요거 말하죠. 요거 말하죠. 말할수록 수는 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에이, 탄력적이 해야 되지. 맞나요? 우리 없는 경우가 더 비탄력적이지. 맞나요? 됐고요. 있는 경우.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네요.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곡선이란 말이네요. 곡선. 맞나요? 우하는 곡선이네요. 곡선이면 수직이 아니죠? 곡선은 뭔다고요? 점에 따라서 달라지죠? 곡선이 했으니까. 곡선은 이럴 거 아니에요. 곡선 같으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은 좀 비달죠. 이쪽은 달리죠. 맞나요? 달라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다음 몇 번? 3번. 이 말이네, 뭘. 그죠? 우하향은 직선 같으면 가지면 곡선이잖아요. 곡선이니까 달라지겠죠? 서 있는 쪽은 비달렸죠. 또 누운 쪽은 달렸죠. 이쪽과 이쪽이 똑같이 움직이는 직각 쌍곡선은 다 달렸죠. 되나요? 그러니까 직각 쌍곡선은 뭐야? 좀 이쪽이 맨 조금 돌아가는 이거 작은 이거는 쌍돌아가는 이쪽은 다 달렸죠. 1. 저 서간 쪽은 비달렸죠. 또 누운 쪽은 달렸죠. 맞나요? 달다 이 말이에요. 그 참치 고기의 부위를 생각해서 부위마다 맛이 다르다. 맞다고요? 다음.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달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이 말이죠. 단기에서 어디로 갈수록요?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그 5항에 부도선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뭐 몰라도 답은 뭡니까? 3분 밖이네. 그죠? 틀리고 만 답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책대로 애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요대로 콜 감으로 나가면 돼. 딱 봤을 때 조건이 더 좋다 나쁘다 그 개념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아, 장기는 왕궁이 가난 기간부터 장기, 단기는 왕궁이 곤란한 기간이니까 뭐요? 단기. 곤란한 게 더 부정적이고 나쁜 조건이니까 비탄력적. 가능하고 용이한 게 긍정이고 유리한 게 탄력적. 맞나요? 이런 식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그 개념부터 잡아놓고 안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걸 해도 응용이 돼요.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와요. 공사비가 올라갈수록 비탄력적. 이자가 쌀수록 탄력적이 다 나와야 돼요. 되나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시문이라고. 뭐요? 이것도 많다는 뜻이에요. 내가 좀 잘 넣은 것만 한번 체크해 놓은 거고. 되나요? 자꾸 책대로 외우면 나중에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 책을 보면은 책들이 애들이 책 쓰는 사람 애들이 이 이론을 모르니까 책 쓴 애들이 답을 뺏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도 뺏기고 지도 뺏기고 하는 게 나중에 이보면 난 모른단 말이죠. 내용이 얘가 많아지니까. 그래요? 그냥 좋아진다, 유리한다 이런 표현. 긍정적인 표현은 탄력적. 불리해진다, 나빠진다는 것은 비탄력적. 수요의 가격 달성은 구입 조건을 따진다. 공급의 가격 달성은 생산, 판매력을 따진다. 되나요? 그거 가지고 연습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뒤에 가면은 다 문제 다 이렇게 풀면 다 풀려요. 되나요? 좀 쉬었다가 보죠.